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영훈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싱거운 승부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전패로 막을 내린 재보선의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통설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이번 재보선의 주인공은 김무성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함께 받았지만 개표함이 열리자 명함이 엇갈렸는데요. 노련한 리더십으로 완승을 이끈 김무성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여권 불모지인 호남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정현 의원을 업어줬던 김무성 대표. 올해 재보선에는 본인이 등에 업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 사실상 홀로 선거를 책임진 김 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선거 상황실에 울려 퍼진 연호. 김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련함을 무기로 대권 라이벌인 문재인 대표에 거둔 완승은 정치적 전리품입니다. 확고부동한 정권의 2인자 자리를 꿰참과 동시에 여권의 차기 대권 1순위 자리도 예약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표님은 상당히 안정적인 고지에 올랐다고 평가를 언제는 안정적이 안 났나?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까지 완수한다면 당분간 김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콤한 승리에 도취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연금 개혁을 거듭 첫머리에 올린 김 대표의 속내가 고스란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텃밭에서조차 외면받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권 가도에 큰 흠집이 났습니다. 당권을 거머쥔 이후 당 지지율도 끌어올리며 이기는 정당의 DNA를 심고자 했지만 4년간 이어온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재보선 당일 두문불출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의 반성문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공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참패 책임론이 지도부 사퇴론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이 시련을 약으로 삼겠습니다.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개혁과 통합, 밖으론 대여 강국 모드를 내세워 선거 참패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패장으로 불명예 퇴진한다면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리는 데다 문재인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참패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보다 분명한 사과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의 분열만으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무력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략에 대한 근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표가 고개를 숙일 때 호락호락하지 않은 광주의 선택을 받은 천정배 전 의원은 호남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광주에서 뉴 DJ를 모아서 비전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야권에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주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광주 시민에게 큰 절로 고마움을 전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 5.18 묘역을 참배한 천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할 이른바 뉴 DJ 세력을 만들어 새정치연합 일당 패권 독점 구조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을 만한 그런 실력 있고 또 자세에 있어서도 국민을 잘 섬기고 자신을 버리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두루 모아야 되겠다.
당장 내년 총선에 적어도 광주 전역 8곳에서 후보를 내고 많게는 전라남북도까지 노려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적어도 광주 1원에서 그 시민들의 그런 선택권을 살릴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야권을 심판하라는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라며 친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발 제가 복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아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임 등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도 비전이 같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야권 전체와 만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진 4차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4석을 얻은 반면 새누리당은 이보다 4배 이상인 18석을 가져갔습니다. 여의도 시절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에서도 선거가 보약이 된 셈입니다. 당초 예상을 깬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한숨을 돌린 청와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주춤했던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놨다는 평가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 사회개혁 드라이브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의 수습책으로 내놓은 특별사면 특혜 의혹의 철저한 규명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른바 병상 메시지가 여당 승리의 한 요인으로 해석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새삼 재조명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 쪽으로 힘의 균형추가 옮겨가던 당청 관계 역시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전국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도 볼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도 박 대통령이 보폭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보선 민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완종 리스트가 선거 전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리스트 연루자에 대한 퍼즐 맞추기 한창인 검찰 수사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 승리 후 어떤 경우에도 성완종 파문을 덮을 생각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여당이 전국 주도권을 움켜쥔 만큼 성완종 리스트 파장도 확산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정 현안 해결을 전면에 걸고 성완종 파문을 하루빨리 가라앉히려 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충격으로 내부 수습이 급선무라 성완종 파문 공세에 힘을 쏟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 실세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엷어지면 그만큼 검찰에 가해지는 수사 압박의 강도도 약해지게 됩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검찰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의혹 해소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도 두 사람의 주변 인물 조사를 시작으로 과거 행적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모에 등장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오늘 이슈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